혹시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최근에 정말 조용히 바뀐 세법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특히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러면서 부동산도 갖고 계시다면 이제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예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뭐 언젠가 바뀌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옆에 닥친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예전 규정이랑 지금 새로 바뀐 규정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비상장 범인한테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물망이 훨씬 더 촘촘해진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부동산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나 땅, 이 정도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나대지, 임야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아파트 분양권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까지 전부 다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말 싹 다 포함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큰 변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겼을 리는 없겠죠? 국세청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물망을 넓히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프로젝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부의 큰 그림이 딱 보입니다. 보세요. 2020년에 코마 빌딩을 상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 세금이 엄청나게 잘 거치는 효과를 본 거죠. 이거 되네? 싶으니까 성공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성공 모델을 모든 비상장 법인으로 쫙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 한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부가 세수 확보에 재미를 봤다. 아주 딱 맞는 표현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성공적인 모델을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원래는 아주 작은 상업용 빌딩 몇 개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일종의 시범 상업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여러분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규제가 되어서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온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 회사에, 대표님들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부동산을 처음 샀을 때 가격 있잖아요. 그걸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세금에 신고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시세랑은 전혀 맞지도 않는 이 옛날 장부가액으로 신고한다? 이건 그냥 저 좀 조사해주세요 하고 국세청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요, 국세청이 이걸 최대 9개월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검토하다가 이 부동산 가치가 너무 낮은데? 이렇게 판정이 되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10억 원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기준시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는 감정평가를 한 군데도 아니고 무려 2군데에서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절차도 복잡해지고 비용 부담도 확 늘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대표님들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더 많이 써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미리미리 움직여서 세금 계획을 짜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먼저 움직여서 확실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건 정말 명확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내가 먼저 움직여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낼 세금이 얼마일지 예측할 수 있고 모든 과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국세청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에 나 자신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실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